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4월에 읽은 5권의 책을 기록해 봅니다. 월간 독서에서 소개하는 책은 완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난 책도 있지만 대부분 그 이전에 시작해서 4월에 다 읽은 책이라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궁에는 개꽃이 산다입니다. 편집자님 여기 표지 넣어주세요. 이 책은 박은빈 배우가 이 책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 출연 예정이라는 소식으로 알게 됐는데요. 제가 평소에 박은빈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모든 작품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작품도 드라마화 되면 볼 것 같아서 미리 도서관 가서 빌려봤습니다. 최근에 남자 주인공인 언 역할에 요즘 아주 핫한 김재원 배우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죠. 이 책은 가상의 시대 은나라를 배경으로 황후가 되고 싶은 여자 게리와 그를 지독히도 미워하지만 또 버릴 수도 없는 황제 언의 그야말로 미친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자 주인공 게리의 성격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게리는 언에게 미친 집착을 하는데 완전 사이코패스의 첫사랑입니다. 언은 황제니까 여러 여인들을 품게 되는데 게리한테는 한 번도 정을 주지 않거든요. 왜냐? 어린 시절에 게리 때문에 죽을 뻔했고 게리 얘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는 진짜 지독히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에 눈이 먼 게리는 언의 다른 여인들을 엄청 괴롭혀요. 폭언을 물론이고 정말 잔인하게 폭행하고 그런데 또 언은 게리를 내치지도 못해. 왜냐면 게리는 은나라의 강직한 충신인 태사 개성성의 딸이고 언의 아버지인 선왕제가 게리를 너무 예뻐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자꾸만 게리가 신경 쓰이고 게리만 보면 막 화가 나 죽겠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미쳐.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죠. 도파민이 엄청납니다. 1권에서 3권까지 있는데 1권은 아무래도 배경이나 캐릭터를 이해하고 적응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2권이랑 3권은 읽는데 각각 하루씩 걸렸어요. 제가 그렇게 읽는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닌데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적응이 되니까 술술 읽혀서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드라마화 되면서 설정이나 사건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20년 전에 나온 작품이니만큼 요즘의 시대상과 감수성에 맞춰서 잘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원작이 워낙 인기도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드라마화 된다고도 하고 또 저도 드라마 때문에 이 원작을 읽은 것이기 때문에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드라마 설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드라마라는 것이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박은빈 배우 본인이 예전부터 이 역할을 되게 해보고 싶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저도 게리 역할의 박은빈 배우를 상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최근작 하이퍼나이프에서 사이코패스 연기한 거 보면 진짜 너무 잘했고 또 비밀의 문에서 해경궁 홍씨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해경궁이 차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롭고 슬픈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잘 표현을 했었고 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을 합친 데다가 또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김재원 배우. 요즘 진짜 이채민, 문상민 배우에 이은 핫 루키인데 책을 읽으면서 상상한 언의 이미지에 맞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었어요. 일단 김재원 배우가 피지컬이 엄청 좋잖아요. 책에서도 언의 커다란 손이 어쩌고 뭐 어깨가 어쩌고 이런 피지컬에 대한 묘사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근데 책에서는 어땠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언이 게리보다 좀 연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은빈 배우랑 재원 배우가 9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뭔가 아직은 저한테는 좀 어린 이미지가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 표현해낼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은왕제 언 역할이 되게 연기력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리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게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 자기 자신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애가 부드러운 성격은 못 돼. 게리도 그렇지만 둘 다 휘지를 못해서 부딪히면은 누구 하나 부러지거나 무릎을 꿇어야 끝이 나는 성격이란 말이죠. 제가 재원 배우의 그 작품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작품 봤었는데 연기를 못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낼지 기대가 되고 어, 아무튼 재원 배우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최근 개봉한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원작 소설인데요. 영화를 보고 원작 내용도 너무 궁금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체불명의 생명체 아스트로파지로 인해 얼어붙을 위험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무려 11.9광년이나 떨어진 별 타우세티로 향하는 임무, 이름하여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책의 주인공은 중학교 과학교사이자 외계생물학자인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인데요. 헤일 메리호가 타우세티로 향하던 도중에 그레이스를 제외한 모든 승조원들이 사망하고 오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레이스가 기억을 더듬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레이스는 이 여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이유로 타우세티를 찾은 외계인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리드라는 별에서 온 외계인 로키입니다. 로키라는 이름은 그레이스가 지어준 건데 말 그대로 돌같이 생겨서 지어준 거예요. 이름 대충 지었죠. 로키와 그레이스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둘만의 우정을 쌓아나가고 또 서로의 별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밀리의 서재에 전자책이 없어서 오디오북으로 듣게 됐는데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영화를 이미 봐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다가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울컥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디오북은 길이가 총 20시간이거든요. 좀 길긴 한데 저는 1.2배속으로 들었고 영화를 이미 봤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과학적인 이론이나 그레이스가 추리해 나가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흘러가 버리기 쉬웠어요. 영화에 다 설명되지 못한 여러 장면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좋았고, 또 영화에는 나오지 않은 등장인물들이나 결말 이후의 이야기들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디오북에 참여한 성우분들이 연기를 다 너무 잘하고, 특히나 로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웠어요. 너 잠, 나 지켜봄, 질문, 좀, 뭐 이런 식으로. 한글이라서 좀 더 귀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요. 모순입니다. 모순은 1998년 첫 출간 이후에 현재까지 약 150세 정도를 찍을 정도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소설입니다. 예전에 독서 모임을 통해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는 교환 독서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25살의 어느 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하면서 인생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기로 결심한 주인공 안진진. 진진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진진의 곁에는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김장우와 인생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지켜나가는 나영규. 둘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MBTI로 치자면 김장호는 NFP에 가깝고 나영규는 STJ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지는 자신의 삶을 탐구하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사람을 떠올립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얼굴을 한 쌍둥이로 태어나서 똑같은 삶을 살다가
결혼이라는 선택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된 엄마와 이모죠.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일단 책의 소제목들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는 통찰력 있는 문장들이 참 많았어요. 이 책은 제가 실물책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한 두 부분 정도를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들. 되게 삶을 꿰뚫는 어떤 통찰력 있는 문장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저도 좀 어렸어서 진진이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니까 진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교환 독서를 읽으면서 다른 친구들의 감상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발간 후에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교환 독서나 독서 모임 책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기록할 책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역시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파반느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1980년대 아주 못생긴 외모를 가진 여자와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다 만난 두 남자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인데요. 요즘 시대 감수성에 맞춰서 몇 가지 설정이 바뀌긴 했지만 책과 영화가 거의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책에서는 요한 빼고 두 사람의 이름은 따로 나오진 않거든요. 화자인 나와 그녀로 지칭이 되는데 영화에서는 경록과 미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문단의 구성이나 문장 기호들이 독특해서 인상적이었는데요. 문장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줄바꿈이 된다거나 다양한 문장 기호들을 쓰기도 합니다.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적응이 잘 안 됐고 다 읽고 나서도 정확히 어떤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 책 자체가 뭐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사회에 만연한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사회의 규칙으로 정해진 것들을 좀 비틀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정과 사랑 이야기라고 했지만 그 두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 사람의 관계성이 좋았고요. 결말 구성도 좀 특이했어요. 하나의 결말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상상할 수 있는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새롭고 좋았습니다. 줄 긋고 싶은 좋은 문장들도 너무 많았고 다 읽고 나니까 참 읽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솔직히 작품 자체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게 술술 잘 읽히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좀 잘 안 간다고 해야 하나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읽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시대의 저에게는 뭐 엄청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 책은요. 나이 들고 싶은 동네입니다. 이 책은 도서관 새로 들어온 책 코너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요. 제가 10대였을 때만 해도 20대가 되면 당연히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렇게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도 가족 구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또 살아오면서 그런 미래가 당연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의 제가 결혼은 절대 안 하겠다. 아이도 낳지 않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딱히 그 전통적인 범주 안에 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가족의 돌봄에만 기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요즘 노노케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든 사람이 더 나이가 든 사람을 돌본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본인들도 나이가 들고 몸 어디가 불편한데도 자신의 윗세대를 또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저에게도 이런 좀 돌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만한 사건이 최근에 생기기도 했다 보니까 나이 들고 싶은 동네라는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책은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의료협동조합 살림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비혼 여성주의자인 두 저자는 다가올 돌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인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산림의료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여성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 조합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게 구성하고 점차 확장해 나가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산림의원으로 시작해서 조합원들이 여러 소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가족 구성원을 지녔든 지역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고 조합원으로 직접 출자도 하고 때로는 의견을 내거나 투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발전되기까지 겪어온 현실적인 한계나 고충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돌봄의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준 책이라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런 곳들이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5권의 책을 모두 기록해 보았습니다. 5월에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 안녕.